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7일 오전 10시입니다. 이제 이틀 뒤에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29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근데 이 선거 막바지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이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단일화 스토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선거법 바꿔가지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단일화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일단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은 끝까지 뛰어야죠. 중간에 야합을 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밀어주고 물러난다. 그러면 그 경기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고 불공정 게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는 그 핵심이 페어플레이입니다. 페어플레이를 해야 선거 결과에 승복합니다. 요사이 선관위가 아주 멋진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은 선거가 공정해야 합니다. 단일화는 이게 기본적으로 사기극입니다. 단일화는 사기극이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게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 단일화 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 헤어집니다. 지난 대선 때도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이 끝난 그날 밤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했는데, 윤석열, 안철수가 손잡고 그 뒤에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서로 반목하고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고, 사실상 헤어지고, 그리고 윤석열은 몰락하고 했지 않습니까? 정몽준 단일화로 노무현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투표 막판에 가서 두 사람이 또 헤어졌지 않습니까? DJP는 단일화가 아닙니다만은 김종필, 김대중 세력도 일단 잡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은 그 뒤에 김종필, 김대중 두 사람이 합의한 내각제 개헌을 김대중 대통령이 지키지 않아가지고 결국 헤어지고 원수가 되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단일화는 이제 법적으로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하기 싫다는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5월 3일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을 때 사실상 이번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윤석열 심판이었습니다. 그 말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투표 행위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는 당연히 윤석열과 결별하고 윤석열을 가장 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보다 더 세게 비판하는 사람을 후보로 뽑아야 되었고, 그 후보가 윤석열도 안 되지만 이재명도 안 된다. 이런 노선으로 갔어야 지금쯤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텐데, 윤석열 심판 선거에 윤석열 지지자를 후보로 뽑은 지난 5월 3일로 선거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좀처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최근 약간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은 김문수와 이재명 사이에는 한 14%포인트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1987년 이후 9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8번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여론조사에서 1등 했던 사람이 다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번이 그렇게 되면은 9대 0으로 명백해지는 거죠. 선거는 큰 덩어리로 움직이므로 그런 꼼수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스토킹을 하느냐 하는 것은 딴 생각이 있습니다. 그 딴 생각은 뭐냐, 이번에 크게 졌을 때 그 책임을 이준석 후보와 나눠 갖자는 것,
또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자는 것. 여기에 멍청한 기자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단일화 카드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대선의 책임을 모면하고 당권을 잡아가지고 다음 지방선거 때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북지사, 대구시장, 경남지사, 울산 뭐 시장 이런 자리를 노려보겠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오늘 페이스북에 상당히 직설적인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마 계엄이 터진 직후부터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점을 사과해 오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면서 이준석 개인에게 잘못한 일을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사과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면 저는 단일화의 생각이 전혀 없지만은 여론은 그래도 저 정도까지 노력하네 라는 인식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냈고 계엄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입장이 유지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명이 아니라 정중하게 탈당해달라고 요청해서 탈당한 모양새가 되었고 이준석에게는 몇 달째 2차 가해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잘못하기 위해 김재원 비서실장 같이 못된 꾀를 내는 사람들이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됩니다 같은 상투적인 표현을 하려고 들 겁니다. 그건 이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판을 앞두고 김재원 같은 사람이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 중심의 그 당에서의 당권 싸움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꿈이었던 대구시장 노려보려는 생각일 겁니다. 그런 사욕을 바탕으로 선거를 생각하니 김문수 후보 캠프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재원 대구시장 됩니다. 이게 내심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김재원 같은 구태 정치인 한번 싹 청소해 봅시다. 이번에 이준석 뽑아서 김재원 같은 구태 싹 물러나게 해 봅시다. 젊은 세대는 저런 수준 낮은 협잡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표를 사전투표부터 바로 보여주십시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이준석 후보는 그런 글을 올린 다음에 또 다른 이런 글을 올리네요. 추세는 선명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후보는 이준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며칠간 민주당 쪽 스피커들이 이준석 끌어내리기에 안건힘을 쓰고 있죠. 보름달은 커 보여도 반드시 줄어들고 초승달은 작아 보여도 반드시 커집니다. 선거일에 가장 큰 달이 어떤 달일지는 자명합니다. 대선 강자 가상 양자 대결 해가지고 한국갤럽과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오늘 오전에 발표된 표를 붙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상 단일화를 예상했을 때 이재명 52%, 김문수 42%, 그 격차는 10%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도 10%포인트면 약 30만 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51%, 이준석 40%, 51대 40, 그 차이는 11%포인트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준석으로 단일화 하는 것하고 김문수로 단일화 하는 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단일화 이야기를 꺼냈으면은 김문수 후보가 책임져야 됩니다. 단일화는 가만히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 들이댄 일종의 칼입니다. 그럼 칼을 뽑았으면은 뭘 찌르든지 뭐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칼집에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칼을 뽑았다는 것은 상대를 찌르지 못하면 그 칼로 자신을 찔러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약속을 지켜야죠.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텔레비전 토론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그동안 단일화를 주장해왔고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한다. 그러면 내가 사퇴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울 겁니다. 즉 선거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윤석열 심판 선거가 이재명 심판 선거로 바뀌고 선거 구도가 40대 기수 이준석에 의한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정치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판을 만들 의무를 김문수 후보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단일화를 꺼낸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국민들을 또 속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덕수와 단일화 하겠다고 속여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또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은 그 다음 정계에서 은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